참고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안내입니다. 숙소인데 어떤 숙소가 배정될지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숙소의 모양은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대체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왼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방 하나에 2인실이 2명이 자고 오른쪽 방 하나에 2명이 자고 또는 왼쪽 방 하나에 3인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3인실인 경우도 있고 2인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인실인 경우를 예를 들은 겁니다. 요런 대체로 이렇게 그동안 돼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보면. 그리고 이제 방안을 사진을 찍은 장면이거든요. 이게 2층 침대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책상, 뭐 의자 이런 게 있고 2층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죠. 물론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이제 이불 덮고 자는 건데 물론 베개니 이불이니 다 이제 줍니다.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거기 가드레일도 있죠. 가드레일도 있어서 정말 밤에 아주 심각하게 막 이렇게 잠버릇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잠버릇이 좀 고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가드레일이 이제 천장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이 조금 그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막 초등학생들이 꾸역꾸역 꾸짖고 만약에 뭐 그 정도로 된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간혹 있겠죠. 만약에 그런 팀이라면 이 매트리스를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재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각 팀 지도교사님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가드레일이 천장하고 거의 붙어 있긴 해도 그래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위로 몸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타고 넘어오면 일부러 자다가 타고 넘지는 않겠지만 잠버릇이 아주 고약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 물론 그렇게 보고된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뭐 2층 이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이런 경우가 이 어디세이 오브 더 마인드 40년 역사상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지도교사님들은 초등부 아이들 보고 좀 면밀하게 본 다음에 우리 팀 아이 중에 이 아이는 매트리스를 밑에다 놓고 재우는 게 좋겠다 하면 매트리스 뭐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밑에다 놓고 재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 2장 제공. 수건은 2장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4일이나 5일 거기서 자잖아요. 4일, 5일 자는데 2장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1층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하루에 일주일 동안 2장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건 하루에 2장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수건을 썼어요. 2장을. 그럼 그 2장을 가지고 밑에 1층에 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2장을 주고 새 수건 2장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매일 수건 교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탁시설은 또 1층이나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지하에 세탁시설이 있으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탁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건조기도 아주 훌륭해요. 집어넣으면 정말 뽀송뽀송하게 금방 나옵니다. 세탁기, 건조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다만 세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판기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숙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그 뒤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밤 10시 이후에는 기숙사 밖으로 못 나가나?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허락을 받고 거기 그 문 바로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은 거의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허가를 받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허가받지 않고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숙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말씀드릴게요. 제공된 방 열쇠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이제 현장에서 즉시 비용을 내야 돼요. 이 방키는 현장에서 즉시 비용을 내야 됩니다. 방키는 75불, 욕실키는 15불, 카드키는 10불 이렇게 해서 분실이 되면 즉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방문을 여닫거나 복도를 지날 때 정숙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위스 팀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고. 저희가 막 아주 무릎 꿇고 사과를 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고가 제품은 가지고 가지 말 것. 분실 시 전적으로 분실자의 책임입니다. 고가 제품. 뭐 노트북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이패드 이런 거. 가져갔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못 찾아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죽은 사람이나 훔쳐간 사람이 다시 갖다 주지 않는 이상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지도교사님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욕조에서 샤워 시 반드시 커튼을 욕조 안으로 넣어 물이 밖으로 나오지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 욕조 옆에 보면 배수구가 있죠. 구멍이 있죠. 그래서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쏟아지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에는 그 구멍이 없습니다. 아예. 그럼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방 안으로 다 밀려들어오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예 없어요. 욕조 안에만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욕조에 커튼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다 욕조에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을 바깥에다 놓고 막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심히 다 치워야 됩니다. 특히나 깜빡하고 물을 킨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숙사 전체가 그냥 물로 넘쳐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욕조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파손자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열쇠고리 네임택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고 필요하면 이거 뭐 300원, 200원 그렇거든요.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소리아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팀 이름을 쓰고 이 두 가지만 씁니다. 소리아하고 팀 이름 두 가지만 써요. 거기다가 방 번호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방 번호를 쓰면 무슨 사람이 몰래 방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친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방키 열쇠 조그맣잖아요. 이 조그만 열쇠 하나가 75불이냐? 미국에서는 방키를 잊어버리면요, 이 열쇠를 잊어버린 걸로 가져가지 않고 그 방키 손잡이 전체 있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방키 전체를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로 갈아버려요. 누군가가 방키를 주순 다음에 문을 열고 험한 짓도 할 수 있고 뭔가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키만 새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방키 전체 세트 그거를 전부 다 문에서 뜯어내고 새 방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75불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려서 뭐 고등학생들은 잘 안 잊어버리는데 초등학생들은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 신고하고 비용 75불도 주는 것 뿐만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들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생활하기가 한 서너 시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방키를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여기다가 이름을 쓸 때는 코리아 플러스 팀명만 씁니다. 한 번호는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누군가 주웠다 그러면 한국 본부로 갖다 줍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한국 본부로 갖다 주면 이게 무슨 팀이네 해서 저희가 지도교사님 불러가지고 혹시 그 팀에 잊어버린 그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막식 시상식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개막식 그 퍼레이드 팀, 행진팀은 5월 24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6시까지 숙소 1층에 집합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개막식 퍼레이드 팀, 그 밑에서 쭉 한 바퀴 도는 팀 있죠? 그 팀은 개막식 날 5월 24일인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6시까지 숙소 1층에 집합하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루젠 배너 퍼레이드 참가팀은 5월 25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역시 저녁 6시까지 숙소 1층에 집합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식은 5월 27일 저녁 6시 30분까지 행사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착석을 합니다. 시상식은 모두가 가는 거기 때문에 개막식도 마찬가지죠. 개막식도 행진팀은 6시까지 숙소 1층에 집합하면 저희가 인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행진을 하지 않는 팀들은 개막식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시상식도 6시 30분까지 행사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착석을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엔간하면 가져가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가져가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프리틴 파티 참석팀은 반드시 현장 입구에 지도교사가 대기하고 안전하게 인솔할 것. 팀 파티하고 프리틴 파티는 그 야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펜스를 다 쳐놓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일절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어른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날이 토요일 날 마지막 시상식 끝나고 나서 합니다. 시상식이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보통 9시 넘어서 끝나요. 9시 반경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 반에 끝나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팀파티는 12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세 미만은 프리티 파티 장소로 이동을 해서 파티를 즐길 텐데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파티 안 즐기고 그냥 숙소로 오면 되죠. 의무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는 꼭 가보고 싶다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은 지도교사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펜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파티가 끝나면 아이들을 인솔해서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냥 애들도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원하는 기념품 구매를 희망하면 기념품 수베니어 세일 초기에 구매할 것. 이건 뭐냐면 세계대회 본부에서 뭐 핀 가방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티라든가 이런 다양한 한 4-5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념품 슈베니어 샵에서 팔아요. 그런데 늦게 가면 좋은 것들은 순식간에 팔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념품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팀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번에 후드티 하나를 꼭 사고 싶어. 그렇다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그 다음에 그레디에이션 행사는 한국팀은 참석하지 않음. 그레디에이션 행사는 이게 졸업식 행사인데 한국팀 중에 고등부 중에 현재 고3이어서 이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주는 게 그레디에이션 행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팀은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건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회장에 가면 뭐 모자도 씌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시켜주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서 우리 졸업식도 아닌데 그렇지만 관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 행사 관람을 하고 싶으면 가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도교사님들 이제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지도교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세계대회에 참가하고 또 안전하게 대회 치르고
이제 귀국할 때까지 인솔에 오시는 건데 그 가치는 이 돈으로 금전적으로 매길 수가 없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고 그 노력, 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노력과 고생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시는 우리 지도교사님들의 헌신인데 우리 지도교사님들을 위한 행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다시 말해서 그 시상식이 끝난 밤에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헬로구 센터가 이제 헬로구 센터 호텔이에요. 호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하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10분, 20분 정도 걸려요. 나중에 지도 보면 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도교사님들 고생하셨다고 파티를 열어줘요. 거기에 우리 지도자님 참가하셔가지고 좀 기분도 한번 회포도 푸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파티에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지 가이드 라이선스 인증서는 OM 한국본부에서 수거 인쇄할 팀에게 전달 예정입니다. 세계대회 참가 인증서죠. 그 다음에 장학금 수여식은 저희가 그 세계대회 본부 회장님이 유일하게 한국팀한테만 장학금 수여식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왜 가능했냐면 이 라이센스 이 스펙이라고 하나요? 라이선스 스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매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고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학생들이라든가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이게 내숭을 떠는 건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기러 왔지 상 타러 왔어? 우리가 즐기러 왔지 우리가 꼴등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속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매지 않는데 갈구하지 않는데 한국하고 중국은 이 장학금 얼마 되진 않죠. 예를 들어 대상탄 팀들은 500달러, 금상탄 팀들은 300달러, 은상탄 팀들은 200달러, 특별상 탄 팀도 200달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팀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장학증서죠. 이 장학증서는 스펙으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그래서 이제 중국 회장님하고 저하고 미국에 계속 로비를 한 겁니다. 우리 한국 팀들한테 장학금 좀 주세요. 미국까지 갔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팀은 불허가 됐어요. 왜 불허가 됐냐면 60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중국 팀은 60팀이 이렇게 와요.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장학금 수여식 하는데 시간이 막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샘 미클러스 회장님은 정말 1분 1초를 정신없이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회의 총 책임자잖아요. 이 총 책임자가 10분 어디 내기도 힘든 거예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제 미국까지 찾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미국까지 찾아가가지고 제가 승낙을 받은 겁니다.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한국팀이 20팀, 21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0팀, 21팀이면 빠르면 30분이면 수여식을 완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30분만 제발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팀만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장학증서를 주세요. 세계대회 회장님이. 그런데 이제 이 수여식을 하려면 그분이 시간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는
숙소에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촐하게 뭐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 인포메이션을 만들면 오셔가지고 이제 장학금 수여 장학금하고 장학증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수여를 해주시는데 그 올해는 목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저녁 5시에서 6시경으로 지금 그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5시에서 6시경에 그 이제 세계대회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장학금 그 수여식을 할 텐데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확정됐다가 못했어요. 불발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한국팀에서 2명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걸린 학생이 2명 나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 한 대가 드랍됐어요. 국내선이 드랍되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장학금 수여식을 못했어요. 회장님은 오신다고 했지만 근데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요일날 목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회장님 오셔서 직접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를 해주십니다. 팀원 전원이 참석하셔가지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장학증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톡방에 시간하고 날짜가 결정되면 즉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못 오셔가지고 이 사진도 못 찍고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 다음에 대회장에서는 수시로 단톡방 확인합니다. 이 지도교사님들이 아이들 케어하고 관리하고 또 뭐 돌아다니고 이러시다 보니까 단톡방을 확인을 안 하시는 지도교사님들이 꽤 계세요. 10분 단위로 그냥 핸드폰을 들고 계시니까 수시로 카톡이 들어왔는지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내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단톡방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단톡방을 확인하셔야만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되는데 어떤 지도교사님은 하루 종일 안 보세요. 귀찮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수를 하셔야 되니까 끊임없이 단톡방을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저희가 저녁마다 지도교사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내사항, 다음날 진행 상황, 진행 일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꼭 지도교사님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전압은 110V이거든요. 그래서 돼지코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반드시 단톡방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배설을 하셔야 됩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전원에게 매일 생수 한 병하고 컵라면 한 개를 제공합니다. 근데 매일 제공할지 한꺼번에 거기 있는 기간 동안 5일,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죠. 그걸 한꺼번에 제공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루 기준으로는 생수 한 병, 컵라면 한 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분실하면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컵라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루에 컵라면 5개씩 먹을 거야 이런 모를까 하루에 컵라면 1개 정도로 충분하다 하면 컵라면 안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분실하면 안 되는 품목 제공된 식권 이제 그 팀이 그 대학에 도착하면 저희 한국본부에서 봉투를 하나 줄 거예요. 그 봉투에 보면 대회 안내 가이드라든가 또 손목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입장권이라든가 개막식 입장권이라든가 폐막식 시상식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봉투를 팀한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안에 보면 10권이 그 숫자별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팀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권이 10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종이가 아니고 손목비예요. 다시 말해서 손목에 이렇게 차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손목비는 반드시 수령을 하자마자 모든 팀원한테 꽉 묶어서 꽉 해서 딱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손목 이 식권띠를 분실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그 대회장에 있는 동안에 식사를 못합니다. 이 띠가 있어야만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럼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어디서도 팔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한번 딱 결합을 하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이면 4박 5일 동안 계속 손에 차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차고 있고 샤워할 때도 차고 있는 겁니다. 애들 가끔 샤워할 때 이게 귀찮다고 뜯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뜯어낸 손목띠는 사용 불가입니다. 식사하러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뜯어진 손목띠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그 사람은 또 갖고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띠는 무조건 손에 차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하면 안 되고요. 뜯어내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어디서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저기 하나 달라고 하는 저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굶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받자마자 손목에 꽉 채워주고요. 절대로 샤워할 때조차도 잠잘 때조차도 이거를 뜯어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닝 세레머니와 어워드 세레머니 입장권 분실 시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오프닝 세레머니 입장권이 팀 인원 수만큼 들어있을 겁니다. 이번에 등록된 수만큼. 그 다음에 어워드 세레머니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수만큼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하는 데가 있었어요.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돈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재교부나 구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막아버린답니다. 아마도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테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물에서 막고 입장할 때 뭐 가방이니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프닝 세러머니, 어워드 세러머니 입장권 분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권 분실 주의. 미국 팀, 그러니까 대회만 하고 오는 팀이 있죠. 대회만 하고 오는 팀은 시카고 공사 이동하고 또 여권이 새로 발급돼야 되니까 3일가량 체류하고 또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항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게 아니고 개인이 부주의로 못한 거기 때문에 항공권 변경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 그리고 3일 정도 미국에 체류해야 돼. 못 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오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팀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총영사로 이동해가지고 또 체류하고 항공권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권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지도교사님들이 정말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키 분실 주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고가의 개인 물품 분실 찾는 경우는 거의 없으면 분실자 책임이다. 도난의 경우에는 달라요.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고가의 개인 물품 분실 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분실자 책임입니다. 근데 도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이 있어요. 도난의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요. 도난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럼 미국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분실이든 도난이든 현실적으로는 그냥 잊어버렸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난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변상을 해줘요. 그런데 변상하는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뭐 경찰 조사해야 되고 도난을 입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실은
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보험 적용을 해주는 회사가 있지도 않아요. 분실은. 예를 들어 내가 분실했다 하고 하나 더 줘 이렇게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보험회사도 보험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제품들 뭐 내가 다이아반지 1000만 원짜리를 가져왔는데 도난당했어요. 이 경우라면 경찰 조사 요청하고 뭐 미국에 며칠 있는 뭐 가정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분실되었다라고 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리행위 금지가 올해 또 강력하게 미국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금지입니다. 배지, 핀 지금 다 만드셨죠? 만들어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핀 트레이딩 행사에 참여를 할 텐데 워낙 이렇게 재미있고 모든 학생들이 막 아주 광분할 정도로 이렇게 흥분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팀들 중에 안 만들어 온 팀들이 있어요. 외국 팀들 중에 안 만들어 온 팀들이 이 핀을 갖고 싶으니까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냐고요. 교환인데. 네 거 줘야 나도 주죠. 그런데 이제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는 핀이 없어요. 그럼 달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있으나 그러면 돈 10불 주세요. 그럼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핀은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상, 뭐 옷이라든가 뭐 가지고 간 것들, 기념품 이런 것들 영리행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행사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팀의 상품 판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유독 좀 강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 지도교사 회의는 일정이 이렇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도착하는 팀, 가장 일찍 도착하는 팀이에요. 아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22일 출국하는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2일 출국하는 팀도 미시건 주립대학교에는 23일 날 도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건 주립대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이 23일 팀이에요. 그래서 23일 도착팀은 저녁 9시에서 10시에 지도교사 회의를 합니다. 1층 OM 한국본부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4일 수요일 날은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는 날이에요. 오프닝 세레머니가 저녁 7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진행되고 축소까지 복귀를 하면 10시 반 정도 돼요. 10시 반 이렇게 되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지도교사 회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5일 목요일, 26일 금요일은 9시, 10시. 토요일은 역시 어워드 세레머니 시상식 하는 날이죠. 그래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마지막 지도교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단톡방에 올려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치 컴페티션. 아까 코치 지도교사님들을 위한 행사가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요일 날 어워드 세레머니, 다시 말해서 시상식 끝나고 나서 텔러그 센터, 텔러그 호텔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거기 무료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치 컴페티션이라고 지도교사 대회도 있어요. 지도교사 대회라고 해서 지도교사님들을 위한 대회죠. 여기 시상식도 있고요.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프로블럼, 제안사항, 대회 진행, 그 다음에 시상. 이거를 칠 분들은 우리 지도교사님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거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심나는 분들은 한번 뭐 시간이 밤에 하니까 즐겨보실 분들은 이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여기 문제하고 제안사항, 이 문제를 진행할 때 규정이죠. 그 다음에 대회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시상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특별히 뭐 사전에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가셔가지고 대회장에서 이게 저녁에 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팀들이 이제 대회장에 가면 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즉석 과제도 해야죠, 도전 과제도 해야죠. 그다음에 버디 팀하고 놀아야죠. 버디 팀또 도전 과제도 가서 응원해줘야죠. 버디 팀 즉석 과제 가서 응원해줘야 되죠. 핀 트레이딩 해야 되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가서 즐겨야죠.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가서 또 뭐 즐겨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 팀은 조금 더 시간이 되네? 그런 팀들은 이 대회장 주변에 이스트랜싱의 관광 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버디팀하고 같이 뭐 여기쯤 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도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행하시면 됩니다. 관광 명소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장 안내입니다. 이게 이제 미시건 주립대학교 전체 지도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전체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팀 숙소가 올해 정말 세계대회 본부에서 잘 배정을 해줬어요. 이게 거의 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숙소인데 이게 한국팀 숙소입니다. 쇼홀이라고 그래요. 쇼홀 한국팀 숙소고요. 여기가 직속과장입니다. 모든 팀은 직속과장을 가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도 한 20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0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속과장이 그래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다 가잖아요.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브리셀린 그 센터락에서 스타디움이죠. 그래서 이 실내체육관이라 커다란 실내체육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영상에서 봤던 거긴데 여기서 오프닝 세레머니, 어워드 세레머니, 플랜 배너 퍼레이드, 코치 컴페티션을 한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하고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원이에요. 커다란 공원인데 이 공원에서 팀 파티, 프리팀 파티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도교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숙소가 여기고, 그 다음에 직속과제량은 여기고, 그 다음에 오프닝 세레머니, 어워드 세레머니, 플랜 배너 퍼레이드, 코치 컴페티션 여기고,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여기는 다 가잖아요. 안 가는 팀 없어요.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 뭐 팀 파티, 프리티 파티 여기고, 이 정도 이제 전체적인 머릿속에 윤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 도전과제별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전과제 1번입니다. 도전과제 1번에 1등급하고 3등급은 오프닝 클로징 세러머니 했던 곳입니다. 오프닝, 그러니까 시상식하고 폐회식을 하는 곳이에요. 개막식하고 시상식을 하는 곳이에요. 브리셀린 스타디움이죠. 그러니까 개막식 했던 장소니까 뭐 아주 익숙할 수 있죠. 가자마자 첫 번째 행사 개막식이니까 개막식 행사장에서 도전과제 1번하고 3번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숙소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제 2번은 개막식 했던 곳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기숙사입니다. 근데 기숙사 그 가운데에 보면 커다란 홀이 있고, 왜 미국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상단이 있잖아요. 의자에 쭉 앉아 있고 의자가 쭉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그만 공연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홀에는, 미국의 모든 그 기숙사에는 그런 홀이 하나씩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소가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전과제 1번의 2등급은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과제 2번의 1등급하고 2등급은 여기에 있는
그 기숙사 홀입니다. 기숙사마다 다 홀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과제 2번의 3등급은 여기 홀에서 한다, 이 기숙사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자세히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도전과제 3번의 1등급은 가장 아까 말했던 개막식 했던 바로 위에 있는 그 기숙사 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전과제 3번의 2등급하고 3등급은 아까 여기가 도전과제 3번의 1등급이잖아요. 도전과제 3번의 2, 3등급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서는 1시간 걸려요. 그럼 어떻게 가냐? 셔틀버스가 이 앞에서 10분 단위로 있습니다. 계속 가요, 셔틀버스가. 그러면 우리가 배경이니 소품이니 의상이니 중심과제는 여기서 다 조립해놓은 상태일 텐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본부가 따로 미국에서 고용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으로 실어다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다 배송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저희가 배송을 안 해요. 사람은 수송을 안 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셔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저희가 12인승 봉구버스, 봉구 트럭을 봉구를 운영합니다. 승합차를 운영해요. 운영하는데 그것을 계속 대회량마다 다 이렇게 실어다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가닥 출동해서 실어다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팀이 여기에서 2시에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2시가 다 됐는데 도착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즉시 봉고차 12인승 승합차를 이쪽으로 보내서 실어가지고 확 이쪽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응급조치용으로 봉고차를 저희가 항상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실어다 주진 않는다. 일상적으로는 팀이 물건은 실어다 주지만 팀은 이 셔틀버스가 계속 돌아요. 수십 대가. 그래서 5분, 10분 단위로 계속 돌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전과제 4번은 한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숙소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서 합니다. 도전과제 4번은 한 장소에서 도전과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이게 스포츠센터예요. 스포츠센터에서 도전과제는 한 장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1, 2, 3등급 다. 그 다음에 도전과제 5번은 1, 2등급은 이 기숙사 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제 3번은 이 기숙사 홀에서 합니다. 이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즉석과제하고 도전과제 대회 일정을 정리해놨습니다. 25일 날 오전에는 대회가 없어요. 한국팀은. 도전과제든 즉석과제든 배려를 해준 거죠. 세계대회 본부에서. 그래서 한국팀은 25일 오전에는 대회가 없다. 그래서 25일 날 도전과제하고 즉석과제 가이드할 통역관들하고 가이드할 분들하고 지도교사님하고 미팅을 이때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대회 현지에서 24일 날 대회 현지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25일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팀이 도전과제를 하고 이 팀이 즉석과제를 하는데 즉석과제는 통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즉석과제는 우리가 고용한 통역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의 현지 가이드가 즉석과제랑 앞에서 등록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고요. 대회장으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한국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죠. 당연히
비리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건 주립대학교 한국인 교수님들이 통역을 담당해 주십니다. 통역을 요청한 팀들은. 그 다음에 26일은 오전에 방탄소년단 한 팀이 있고 11시 33분부터 또 쭉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6일 날 도전과제가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